죽상 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흡연율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당뇨병과 이상 지질혈증을 가진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 동맥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상 동맥경화는 무엇일까요?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해서 지름이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의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죽상 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죽상 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상 동맥경화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발생 기전은 어떠한지, 그리고 죽상 동맥경화 병변의 조직학적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상 동맥경화의 정의와 중요성. 동맥경화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죽상 동맥경화증과 동맥경화증으로 표기되는데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동맥경화는 죽상 경화증을 말합니다. 죽상 경화증은 먹는 죽 형태의 물질, 즉 죽종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혈관 내막에 생겨나는 둥지 모양의 지방질 침착인 죽종이 침착되면 혈관이 좁아지며 해당 침착물이 축적되다 못해 혈관 안쪽으로 터져버리면 혈전을 유발합니다. 반면 동맥경화증은 말 그대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으로 원래는 고무 파이프처럼 탄력 있던 혈관이 가죽 같은 탄력 없이 뻣뻣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죽상 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해 죽상 동맥경화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 세 단어를 통틀어 동맥경화라는 용어로 큰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죽상 동맥경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상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묽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이 되어 혈관 내에 흔히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깁니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상 동맥경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 판막 질환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서구와 같이 죽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말초혈관 폐쇄 질환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 및 러시아 동구권 국가들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심장 질환, 이 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뇌졸중에 의한 사망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과거 20-30년 동안 관상동맥 질환이 현저히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체중, 비만, 이로 인한 대사증후군 등이 성인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여기에 기인한 당뇨의 증가 등이 심각한 보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당뇨의 증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심장혈관계 질환이 아직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심장혈관계 질환이나 이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의 발생이나 진행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죽상동맥경화로 유발된 심혈관 질환의 치료에는 중요 위험 인자의 수와 그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침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인 죽상동맥경화의 발생 기전과 그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합니다. 죽상동맥경화의 발생 기전. 죽상동맥경화증은 혈액 내의 여러 인자들과 혈류의 장애 및 혈관벽의 이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화와 투과성의 증가, 단핵구의 동원을 초래하는 염증 반응, 평활근 세포의 증식이나 이동 또는 세포의 기질의 합성과 같은 증식 반응, 지질의 침착을 초래하는 퇴행 반응, 산화지질의 세포 독성 효과와 관련된 조직의 괴사와 석회화 반응 및 혈소판 동원과 섬유소 형성을 통한 혈전 반응 등 많은 병적 과정들이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죽상동맥경화의 최초의 시작은 혈관 내피세포의 탈락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엔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상 내피세포는 혈액과 혈관벽을 구분짓는 일련의 벽을 형성하여 혈전, 즉 피떡이 형성되는 데 내성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혈관활성 물질을 분비하여 혈관의 긴장도, 성장, 지혈 및 염증 작용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피세포가 손상될 경우 염증 반응과 함께 섬유화 증식을 초래하여 일련의 죽상동맥경화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게 됩니다.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인 기계적 자극에 의한 손상과 혈관 내피세포의 NADHP 자극에 의한 유리기 형성 및 산화질소와 결합으로 인한 독성물질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적 자극에 의한 손상입니다. 혈류의 와류에 의한 전단 응력과 같은 기계적 자극 등이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와류는 혈액이 흐르는 과정의 일부가 벽 등에 소용돌이 치는 현상을 말하며 전단 응력은 혈관벽에 작용하는 혈류 흐름입니다. 혈관이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죽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와류가 형성되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세포부착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이 촉진됩니다. 이와 반대로 혈관 내피세포와 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이를 통한 항동맥경화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계적 자극에 의한 손상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NADPH 자극에 의한 자유 라디칼 형성 및 산화질소와 결합으로 인한 독성물질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내피세포 손상에 관여합니다. 내피의 손상이 가해질 경우 혈관 내피세포의 보상적 반응이 정상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 혈관벽의 조직에서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국소적으로 이상 발현이 됩니다. 혈액 속의 레닌은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하며 이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에 의하여 안지오텐신 2로 변환됩니다. 안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증가시키며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며 혈중 나트륨과 물이 증가하면 체액 총량과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죽상동맥경화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혈관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차단제,
혹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약제들이 바로 이 기전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발현된 안지오텐신2는 혈관 내피세포를 비롯하여 중막 근육세포, 외막 섬유아세포 및 거식세포를 자극하여 NADPH 산화효소를 발현시켜 초과산화물 등의 활성산소기를 형성하여 내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4개의 전자를 받으면서 독성이 없는 물을 만드는 도중에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즉, 산소가 전자를 1개 받으면 초과산화물을 구성하는데 이 물질은 매우 불안정하여서 효소의 작용에 의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세포가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고 DNA를 산화하여 세포 내의 독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NADPH 산화효소의 발현은 안지오텐신, 엘도텔린-1, 트롬빈, 세로토닌 등의 혈관 작용제와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기계적 요소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렇지만 활성산소기의 발생은 안지오텐신2의 영향을 받은 NADPH 산화효소에 의해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산화질소 생성에 관여하는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짝풀림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짝풀림은 혈관 내피에 분포하는 이로운 물질 중 하나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줄이고 독성물질인 페록시나이트 레이트 생성을 증가합니다. 이러한 독성물질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기는 지질 과산화 외에도 여러 효소들을 자극하여 결국 내피세포는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은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어 그 자체가 다시 산화질소의 감소, 염증 매개 물질의 증가, 조직 내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발현 및 안지오텐신2 발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혈관이 수축되고 여러 인자들이 활성화되어 혈전이 형성됩니다. 혈관 세포 부착 물질, 세포 부착 물질 등의 사이토카닌이 증가되어 염증이 발생하며 단백질 분해 및 염증 반응으로 죽상반의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인자, 사이토카닌 및 세포의 기질의 증가로 혈관의 두께가 증식하고 리모델링이 동반됩니다. 죽상동맥경화의 발전 기전 두 번째로 지질과 백혈구가 피하 조직 내로 침투하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피세포의 손상이 가해지면 이는 일종의 장벽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혈장 내 콜레스테롤이 내피하 조직으로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내피세포와 백혈구 사이에 강력한 결합이 형성되고 그 후 백혈구가 내피하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위험 인자 등과 연관된 여러 손상으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또는 기능 이상이 동반되면 산화질소의 생성이 줄고 그에 따른 보다 많은 양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일단 내막의 콜레스테롤은 주위의 세포의 기질과 친화력이 강해 쉽게 혈액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주위의 활성산소기와 결합하여 산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당뇨 및 대사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는 크기가 작고 밀집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형성이 많아져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혈관벽으로 많은 양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깊이 침투하게 되므로 산화가 그만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 산화물질인 경도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강력히 염증을 야기하는 물질로 주위 혈관벽 세포들이 각종 사이토카인, 부착물질 및 주화성 물질을 생성하게 자극합니다. 혈액 내의 단핵고가 혈관벽 안으로 이동하면 거식세포로 형질 변환되고 혈관 내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섭취하여 결국 거품세포로 전환되어 혈관 내 축적되었던 콜레스테롤을 혈액 내로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선 형성에 의한 기전입니다. 혈관 손상이 계속되는 경우 콜레스테롤의 혈관 내 유입이 계속되어 방어 기전을 압도해 혈관 내막에는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 있는 거품세포의 층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병리학적 소견으로 초기 동맥경화증의 전형적 소견인 지방선이라고 하며 세포 내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피아 조직에 들어온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조직 내 대식세포에 의해 과산화 과정을 거쳐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로 변하며 이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내피세포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한 대식세포로의 침투를 가속화시키는 등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혈관벽에 대한 내피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백혈구와 혈소판이 보다 쉽게 내피세포에 달라붙도록 변화됩니다. 또한 내피세포가 항응고 작용보다는 친응고 작용이 강해지며 혈관 작용 물질들과 사이토카닌, 성장인자 등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혈관 내의 염증 반응이 지속됩니다. 결국 염증세포인 백혈구가 침윤됩니다. 따라서 죽상경화증의 초기에는 지질을 함유한 대식세포와 T림프구에 의해 지방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타민 C, E, 프로보콜 등의 항산화제를 사용하여 죽상경화증의 치료나 예방을 시도합니다. 이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죽상경화증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음 그림은 죽상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내피세포 기능 이상에 의해 시작된 죽상동맥경화는 지방선이 형성되며 이후 중증도 병변 및 섬유판으로 점차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종은 진행하여 결국에는 합병성 병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혈관 평알근 세포의 침투와 중등도 병변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식세포와 내피세포, 백혈구 및 손상된 내피세포에 부착된 혈소판에서 여러 종류의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동맥의 중막에 존재하는 평알근 세포를 내막으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내막으로 이동한 평알근 세포의 형질을 수축형에서 합성형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평알근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평알근 세포 자체에서도 많은 성장인자를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증식 과정이 더욱 항진되어 세포 성분이 많아진 중증도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섬유판의 형성입니다. 내막에서 증식된 평알근 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등 많은 세포의 기질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죽상반의 부피가 커져 동맥의 내경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의 내관과 경계를 이루는 죽상경화반의 상층은 치밀한 교원 조직의 껍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 세포의 기질과 기질 사이에 평알근 세포가 섞이며 초기에 침착된 지질과 조직의 괴사가 중심부에 자리 잡는 섬유판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변성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보다 심하게 산화된 산화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형성됩니다. 이 산화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변성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염증성이 매우 약하나 세포독성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산화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거품세포는 괴사 또는 자멸을 일으키게 되며 세포의 간질에 콜레스테롤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간질 내 콜레스테롤은 쉽게 합쳐져 무세포성 지방액을 형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혈관 중막의 근육세포가 내막의 무세포성 지방액의 안쪽으로 이동, 증식하여 많은 양의 섬유화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무세포성 지방액을 감싸는 죽상종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즉, 죽상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 외막을 통해 혈관 주위 세포 등이 이동 증식하여 칼슘의 침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죽상종 주위의 껍질에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들의 분비가 늘어나 결국 혈관벽에 보다 많은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껍질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증가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변화가 초래되어 덮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상종 내에는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지만 이 혈관들은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쉽게 터져 혈종이 죽상종 내에 형성되어 갑자기 죽상종이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막에서 증식된 평활근 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글루코사미노글리칸 등 많은 세포의 기질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죽상반의 부피가 커져 동맥의 내경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의 내관과 경계를 이루는 죽상경화반의 상층은 치밀한 교원 조직의 껍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 세포의 기질과 기질 사이에 평활근 세포가 섞이며 초기에 침착된 지질과 조직의 괴사가 중심부에 자리 잡는 섬유판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보다 심하게 산화된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형성됩니다. 이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염증성은 매우 약하나 세포 독성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거품 세포는 괴사 또는 자멸을 일으키게 되며 세포의 간질에 콜레스테롤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간질 내 콜레스테롤은 쉽게 합쳐져 무세포성 지방액을 형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혈관 중막의 근육세포가 내막의 무세포성 지방액의 안쪽으로 이동 증식하여 많은 양의 섬유화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무세포성 지방액을 감싸는 죽상종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즉, 죽상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성 병소 형성에 의한 죽상동맥 경화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성 죽상반의 부피가 커져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면 혈류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상층부의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죽상반의 파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혈관 내에 혈전이 형성되거나 죽상반 내로의 출혈로 동맥의 내경을 더욱 좁게 하거나 완전히 막게 됩니다. 또 혈소판 등에서 유리된 혈관 수축 물질에 의해 혈관의 수축이 더욱 진행되게 됩니다. 관상동맥의 경우 급성 관상동맥 폐쇄를 초래하며 임상적으로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와 같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상동맥경화 병변의 조직학적 분류. 죽상동맥경화 병변의 진행 정도는 병변의 조직 특성에 따라 주로 분류합니다. 크게는 죽종을 형성하기 전인 시작 병변, 지방선, 중증도 병변과 같은 초기 병변과 그 외의 진행 병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행 병변은 지질의 침윤, 세포 증식과 석회화를 포함한 세포의 기질의 침착으로 동맥벽의 변형과 함께 내막의 구조적 변형, 비우 등을 동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병변을 병변의 세포 및 기질 성분의 구조와 조직학적, 조직화학적 구성에 따라 제1형 병변에서 제6형 병변까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가지 병변 중 1, 2, 3형 병변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초기 병변들로 시작 병변, 지방선, 중증도 병변에 해당합니다. 4, 5, 6형 병변은 죽종을 동반하면서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진행 병변들로 그중 5형 병변은 섬유 죽종인 OA, 석회화 병변인 OB, 지질이 적은 섬유성 병변인 OC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6형 병변은 죽종의 표면이 손상된 6A, 출혈이나 혈종을 동반하는 6B, 혈전을 동반한 6C로 세분하여 각 병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의 초기 병변은 아주 일찍 시작하여 소아 연령층에서 내막의 얇은 지방 침착에서부터 시작하며 30세까지는 매우 느리게 진행하여 처음부터 두꺼워진 내막의 지방의 침착이 증가합니다. 사실 인간에서 죽상동맥 경화의 발생은 매우 일찍 시작되어 태아에서도 지방선이 관찰되며 신생아에서도 거품세포가 내막에 모여있는 제1형 병변이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관찰됩니다. 거의 모든 소아가 제2형 병변 지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 2형 병변만이 소아에서 관찰되고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제3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진행 병변 중에선 가장 초기 병변인 4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4형까지의 진행은 주로 지질의 침착에 의한 것입니다.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 과정은 대동맥보다 약간 늦게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급속히 진행되어 대동맥이나 중간 크기의 동맥벽에 세포의 조직에 작은 지질 덩어리가 산재해 있는 제3형 병변을 거쳐 죽종이 20대에서 30대에 형성됩니다. 죽종은 병변의 가운데에 작은 지질 덩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세포의 지질 중심부가 있고 그 주위를 거품세포, 대식세포, 평활근세포, 림프구의 세포들과 세포의 기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관적으로 동맥벽이 두꺼워져 있으나 혈관 리모델링에 의해 보상적으로 혈관이 커지면서 대개 혈관 내강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세가 지나면 지질의 침착에 의한 초기의 진행 기전과는 달리 평활근 세포나 콜라겐의 증가를 동반하여 내막의 섬유화가 진행하는 O형이나 죽종의 파열과 같은 손상, 혹은 동반된 출혈이나 혈전에 의해 6형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이 두 병변은 중년 이후의 가장 흔한 형태의 죽상반으로 자리 잡습니다. 관상동맥에서 3형까지는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4형인 죽종부터는 혈관의 협착이나 폐쇄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진행은 예측 불가능하고 발작적입니다. 이러한 진행 양상은 죽상반의 균열과 그에 따른 혈전으로 죽상반이 변형되거나 혹은 발작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진행된 죽상반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 정도에 따라 무증상에서부터 협심증 또는 심한 경우 급성 관상동맥 폐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전은 부검,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혈관 내시경 등을 이용한 연구에서 널리 관찰되고 있어 파열을 일으키기 쉬운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죽상반을 확인하고 죽상반의 파열을 초래하는 병적 과정을 억제하거나 퇴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상반의 진행은 협착의 정도가 심한 병변보다는 오히려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병변에서 보다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염증 반응이 죽상동맥 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내막에서 증식된 평활근 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등 많은 세포의 기질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죽상반의 부피가 커져 동맥의 내경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의 내강과 경계를 이루는 죽상경화반의 상층은 치밀한 교원 조직의 모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 세포의 기질과 기질 사이에 평활근 세포가 섞이며 초기에 침착된 지질과 조직의 괴사가 중심부에 자리 잡는 섬유판이 형성됩니다. 더불어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보다 심하게 산화된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형성됩니다. 이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변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염증성은 매우 약하나 세포 독성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산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거품세포는 괴사 또는 자멸을 일으키게 되며 세포의 간질에 콜레스테롤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간질 내 콜레스테롤은 쉽게 합쳐져 무세포성 지방핵을 형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혈관 중막에 근육세포가 내막의 무세포성 지방핵의 안쪽으로 이동 증식하여 많은 양의 섬유화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무세포성 지방핵을 감싸는 덮개를 형성합니다. 즉, 죽상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상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 그리고 죽상동맥경화 병변의 조직학적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심장혈관계 질환의 발병이나 이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죽상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물이 죽상동맥경화의 발생 기전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죽상동맥경화는 혈액 내의 여러 인자들과 혈류의 장애 및 혈관벽의 이상이 서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최초 시작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흐름의 교란, 즉 와류가 형성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세포부착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이 더욱 촉진됩니다. 또 내피세포에 손상이 가해질 경우에는 혈관벽의 조직에서 국소적으로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이상 발현이 되고 이 과정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줄이고 독성 물질인 페록시나이트레이트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혈장 내 콜레스테롤이 내피하 조직으로 쉽게 침투하게 되면서 혈관 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섭취해 결국 거품세포로 전환됩니다. 혈관 내막에는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 있는 거품세포의 층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초기 동맥경화증의 전형적 소견인 지방선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상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상동맥경화의 정의와 발생 기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상동맥경화반으로 인한 급성관상 동맥증후군 발생 기전 및 위험 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